해당 출연료 10몇만 원인 저의 과거 MBN 출연료 2016년, 17년, 18년, 18년 이후에는 나가지도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방송국에서 기타 소득으로 신고했는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이라고 기타 소득이 아니라 일반 소득으로 해야 되는데 비용을 적게 계산했다. 그래서 세금 더 내라. 이렇게 저한테 통보가 왔어요. 기가 차지요. 방송 출연이라는 게 며칠 날 언제 나갈지 알 수 없는 거고 전화 오면 나가는 가끔 그런 방송 출연에 대해서 일반적 정규적 소득이다라고 간주를 하는 정권이요. 지금까지 김어준의 TV에서 출연료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략 150에서 한 200 정도 될 거다. 또 TV와 라디오를 같이 찍으면서 두 군데서 돈을 받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김어준이가 또 주준이, 이현미 등 이 좌파 성향 외부 진행자들에 대해 교통방송이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으로 해당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출연료를 지급하고 김어준이는 출연료가 200만 원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을 했습니다. 야당은 지자체 출연 기간은 명문 규정을 따르지 않고는 예산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TBS가 명문 규정상으로는 분명히 출연료는 계약을 해서 계약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을 건데 탈법적으로 출연료를 김어준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의힘요. TBS가 김어준의 출연료 확인 요청에 대해 외부 진행자는 그냥 관례에 따라 구두 계약으로 하지 계약서가 없다.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 소득 정보에 해당해서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TBS는 구두 계약만으로 예상을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니까 내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TBS 내부 규정에도 출연자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명문 글로 되어 있는 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 출연 기간의 예산 집행에 있어서 법령 조례 정관 내부 규정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예상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김어준의 출연료 200만 원 주장은요. 작년에 국회에서 나왔고 그래서 국회나 서울시의회가 이 공개하라고 했지만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공개하지 않는데 200만 원에 대해서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될 수도 있다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김어준의 출연료가 200만 원이 맞다면 TBS 제작비 지급 상한액의 2배라는 거예요. TBS 제작비 지급 규정은 라디오 진행자는 100만 원이 상한액으로 정해져 있고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한 제작비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른 지상파나 이 라디오 경우에는 고정 진행자는 서면 계약서가 기본인데 TBS가 이를 무시한 채 그에게 출연료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김어준의 출연료는 어떻게 세금을 매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정권의 편파적인 사람이 그래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실상 산하기관이지요. 그게 재단이 됐든 출연기관이든 산하기관입니다. 지자체의 산하기관에. 그래서 TBS 사장은 형식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임명할 거라고 봅니다. 중앙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서울시의 산하기관인 TBS에서 출연료를 정치 편파적인 발언을 노골적으로 하고 선거에 깊숙이 개입하는 사람에게 200만 원의 해당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거는요.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비리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이건 비리의 소지로서 규명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저 출연료 결정 과정을 누가 했느냐? 혹시 청와대에서 TBS에 김어준이는 200만 원 주라고 했느냐? 이런 것까지도 검증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하루에 200만 원이면요. 김어준이가 일주일에 5번 한다 해도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고요. 한 달에 4천 이상이 될 거고 1년에 연봉 5억 이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김어준이 몇 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이야기냐.
자, 근데 지금 이 정권이 얼마나 부도덕한가 하면 청와대 비서관이 자기가 만드는 회사에 50억의 일감을 줬다. 잘못 들으면 타겟민이 이야기인가 싶을 건데 딱 비슷한 자입니다. 청와대의 문화비서관으로 있는 전효관이라는 자가 과거 서울시의 혁신기획관으로 근무할 때 그가 창업한 회사가 총 51억 원 규모의 서울시 사업을 12건을 수주했다는 거예요. 2014년까지 주로 소규모 문화 관련 사업을 하던 이 회사가 이 기간에 2014년부터 18년 사이 이 전 효관이가 서울시의 기획관으로 있을 때 다수 경쟁사를 제끼고 서울시 사업을 줄줄이 따내고 이 회사는 억 단위 사업을 경쟁 없이 수주한 적도 있고 또 일부 입찰에서 경쟁 입찰에서 평가위원회 자기 지인을 갖다가 포함시켜서 특혜 수주 논란까지 일었다고 합니다. 이제 시장이 바뀌니까 서울시에서 자행되었던 비리들이 하나씩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전효관 비서관은 2004년에 A사라는 것을 설립해서 보잘것없이 건건히 끌어오다 2014년부터 18년 사이에 이자가 서울시의 혁신기획관으로 들어가면서 12건의 사업을 5년 만에 수주했어요. 그리고 사업비 10억 5천만 원 규모의 홍대 걷고 싶은 거리 문화관광 명소화 사업 11억 8,800만 원 규모의 미디어시티 서울 운영 대행 용역 등 12건이 총 합쳐서 51억쯤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을 수주하기 전까지 이 전효관이 회사는 서울시에서 고작 한 800만 원에 4천만 원짜리 3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서울시 혁신기획관 개방직 상급에 임용되어 4년 동안에 재직하는 동안 다수의 대형 프로젝트를 따냈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나라라면 이 본인이 개방직에 지금 임명되는 순간 본인이 소유했거나 본인이 관여했거나 본인이 재직했던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죠. 타겟민이가 자기가 관련된 회사를 통해 정부가 하는 각종 이벤트 사업들을 받게 되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많은 의혹이 있었는데 이것이 타겟민이 하나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주 광범위하게 번져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 3월 청와대에 들어간 전 비서관은 A사를 지인에게 2006년에 넘겨주고 이 회사하고는 연관이 없다 했지만은 이 전효관이가 서울시 혁신기획관을 재직할 때인 2014에서 18년 사이 만 4년 동안 A사 대표를 맡았던 조씨라는 인물이 전효관과 매우 오랫동안 문화예술 사업을 해온 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효관은 A사 설립하기 전부터 조씨와 시민단체 활동을 이렇게 하며 잘 알았고 A사 설립 때도 도움을 주고받았고 그리고 A사 대표 조씨는 지난해 1월에는 서울시의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장이라는 보위직에 임명되어서 지금까지 재직 중이고 조씨가 센터장을 임명되자마자 그 A라는 회사 대표이사는 조씨의 부인이 받았다는 거예요. 참 잘 놀고 자빠졌습니다. A사는 지난해에도 2억 8,500만 원 규모의 거버너스 운영을 통한 한강 지역성 회복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사업을 수주했다는 거예요. 전효관이가 서울시 간부일 때 그의 회사가 그의 후계자격인 조씨를 통해 서울시 사업을 51억이나 수주하고 전효관이 서울시를 떠나가지고 이제 청와대 문화비서관으로 가니까 조씨가 서울시의 간부가 되고 그 마누라가 또 회사를 물러받아서 서울시 사업을 하고 있다. 대대적으로 뜯어먹고 사는 구조가 완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A사가 수주 과정에서 특혜를 했으니까 시끄럽지 수주 과정에서 공정했다면 의혹은 있지만 문제는 안 됐겠죠. A사가 2016년에 수주한 도시재생 관련 누리공간 만들기 4억짜리 사업 심사위원 중에 일부는 전효관이 지인이었고 한 사람은 전효관과 함께 2015년에 책도 같이 썼고 다른 심사위원은 전효관과 포럼 활동을 같이 한 사이로 알려졌다는 것. 시의원들도 민주당이 대부분인데
이해 충돌이다. 이건 좀 심하지 않느냐라고 제기했고, 회의록을 보면 민주당 소속의 한 시의원이 문제를 제기를 하며 서울시에 용역을 할 때 진짜 박원순 전효관 라인을 통하지 않고는 용역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돌 정도다라고 말을 했고, 한 보도에 따르면 이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자, 전효관이 설립한 A사 특혜 수주 논란은 2018년에도 4억 6천만 원 규모의 도시재생 엑스코 사업을 수주할 때 그때도 선정평가위원을 전효관이 지인들이 다 해서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아예 이 A사는 2017년 7월에는 1억 한 6천만 원 규모의 사업을 입찰도 없이 수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원순이 지인이 서울시의 혁신기획관이라고 들어가고 그가 하던 회사가 그의 지인을 사장으로 앉혀서 다 해먹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고, 이자는 그 이후에는 청와대로 올라가면서 또 서울시에 지가 일시키던 지 관련 회사 사장을 서울시 간부로 앉히고 또 그 사람은 자기 부인을 또 회사 사장으로 앉히는 국가 예산 뜯어먹기 부분에서 탁월한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전효관이라는 자는요, 경력 사항이나 프로필에 보면 연세대 천문기상학과를 나왔고 전북 전주 출신이고, 그리고 연대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석박사를 받고 문화연대 센터의 소장을 맡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야의 문화 부분에서 나름 좌파 전문가처럼 있다가 이 회사도 만들어서 이 용역도 따먹고 하다가 서울시의 혁신기획관으로 가고 또 청와대 문화비서관으로도 가면서 그걸 가지고 먹거리를 아주 효율적으로 해왔던 인물 같습니다. 과거에 2014년에 서울시 의회에서 근무하는 박모 수석 전문위원이 욕을 일삼았다라고 하면서 한번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서울시 의회 공무원이요. 자, 근데 이 공무원이 박원순을 조롱하는 발언도 했는데 그때 이제 욕을 했다라는 공무원, 이 서울시 의회의 박모 수석 전문위원이 박원순이 그때 서울시 혁신기획관으로 전효관이라는 사람을 임명한 걸 놓고 자기 부하 직원에게 박원순이는 나쁜 놈이다. 개방직을 전부 자기 사람 심어놓고 있다. 박원순이는 서울대공원에서 내려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 박원순 쪽에서 이걸 갖다가 밖으로 빼가지고요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개방직에 자기 사람들을 심어놓고 있다라고 할 때 전효관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시끄러웠다는 겁니다. 자, 특수본이 민주당으로 3선을 했던 성장현 용산구청장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그러니까 용산구 관할 한남동 뉴타운 지역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어제 수사에 착수했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광양시도 지금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자, 그 광양시에 지금 압수수색을 한 이유는요, 이것도 지금 어제 들어갔지요. 정현복 광양시장이 부동산 투기, 채용 비리 의혹 등이 있었는데 어제 경찰이 이 광양시청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관계자는 여러 의혹이 있어서 압수수색을 했다 하고 LH 투기 의혹과 관련 있는 부분으로 거론되고 있고, 자기와 가족 소유의 부동산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생긴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김어준이 전 효관이 용산구청장, 광양시장 전부 현 정권과 이 관계 있는 인물들에서 골고루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문가리가 무슨 자신들에 대해서 되돌아보지 않고요, 이 정권의 진심이 국민에게 알려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정권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뜯어먹는데 익숙하고 국가 예산을 뜯어먹고 국가의 토지 수용 등을 감안해서 불법 투기를 하고,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지금 문가리 정권 하에 공직자와 측근들의 모습이다. 이 정도면 나머지 비리는 얼마나 심할 거냐.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